안녕하세요. 군사도뽕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에는 우크라이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 또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에서도 최근 러시아처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더니 최근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10일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수십 년 동안 대비해왔다. 필요하다면 그 힘을 쓸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은 아닌 것이 실제로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북부 접경 지역에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 제병협동부대를 배치해놓고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감행할 듯한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치장 물자들을 복원해 대규모 전투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정규군 병력은 모두 합쳐 16,500명 정도에 불과한 만큼 별다른 위협이라 볼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구소련 시절부터 남겨진 엄청난 수의 기갑 장비들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에는 860여 대가 넘는 T-72B 전차는 물론 1000대에 육박하는 BMP-2 보병 전투 장갑차에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을 만큼 많은 MT-LB 장갑차 그리고 BTR-70 장갑차들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벨라루스는 구소련의 영토였고 소련의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와의 충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 이곳이 무너질 경우 바로 수도인 모스크바를 공격당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서방 세계와의 갈등을 겪는 최전선의 군사적 요충지인 벨라루스에는 구소련군의 엄청난 대규모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벨라루스는 이 장비들을 치장물자로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이 수많은 벨라루스군의 장비들이 열차를 통해 러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벨라루스의 제969 전차 저장 기지에서부터 벨라루스의 수많은 기갑 장비들을 실은 열차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본토의 철로를 따라 현재 동부전선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루안스크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패색이 워낙 짙은 상황이지만 이처럼 수많은 벨라루스의 구소련제 기갑 장비들이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에게 지원될 경우 또다시 전황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라루스가 이처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심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벨라루스가 아무리 독재 국가라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지 전 세계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벨라루스 국민들 또한 전쟁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같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할 경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은 쿠데타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루카셴코가 전쟁을 일으키려다가는 정권의 유지는 둘째치고 자신의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벨라루스에는 물론 수많은 치장 물자들이 남아있지만 최근까지 러시아를 위해 탄약을 무수히 제공해 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갈 경우 탄약이 부족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벨라루스는 전장에서 탄약을 엄청나게 퍼부어대는 러시아군에게 반강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탄약을 지원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함부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는 더욱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지대에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 제병협동부대들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벨라루스의 주력 전력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합 제병협동부대는 얼핏 보기엔 2개국의 연합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병연합군 편성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에 벨라루스 부대들이 예속되는 형태로 편성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비롯한 다양한 화력 자산들로 얼마나 철저하게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지휘시설을 날려버리는지 모두 지켜본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벨라루스는 이미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도 함부로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대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전쟁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기갑 전투 장비를 러시아에 지원함으로써 현재 부족한 장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의 여건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선에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도 죽을 쓰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보면 벨라루스로부터 전투 장비가 더 지원된다고 해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동부 전선을 살펴보면 그동안 하루에만 한 개 대대 전술단을 소모시키며 지속되던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바닥나 버렸는지 결국 바흐무트 방면 공세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들은 바흐무트와 크레미나 방면으로 징집한 병력들과 범죄자 출신 병력들을 총알바지로 밀어넣으며 기갑 부대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세를 억지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무기 지원과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대규모 장비들로 동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더 화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비해 러시아군은 단순한
우라 돌격에 기갑부대 화력을 더하는 원시적인 공세 형태인지라 계속해서 더 큰 손실만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현지 시각 10월 11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흐무트 전선에서 공세를 지속했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 사이에서 최대 2,000명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 제93 기계화 여단에 의해 박살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 방면에서 러시아군은 3주 동안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 발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제93 기계화 여단의 보병과 기갑부대, 포병과 항공 전력이 모두 합쳐진 강력한 전력으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게 최대 2,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고 계속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들이 전선의 전황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차와 장갑차 100만 명을 넘어서는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남부 전선에서는 인훌레츠 강이 있는 지역과 밀로베 지역 전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의 러시아군은 공세를 가해오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장비의 화력 면에서도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료 또한 모자란 상태에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에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크라이나군에 제압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18만 개 텅스텐 파편을 흩뿌리는 M30A1 로켓을 하이마스로 퍼부어 러시아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들과 보병 수송 장갑차에 취약한 상부 장갑을 관통해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 그에 관한 영상이 이처럼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엄청난 수의 자탄을 퍼뜨리면서도 매우 정확하게 러시아군 장갑 차량들을 파괴하고 전차들의 외부 센서들마저 파손시켜 결국 무력화시키는 M30A1 로켓탄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달아 쏟아지는 M30A1 로켓탄의 공격 앞에 러시아군의 대형 트럭 차량들도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ENT-PQ-36 대포병 레이더, 러시아군을 감시 정찰하는 드론과 하이마스 및 M270 MLRS를 연계시켜 혀를 내두르는 정밀도의 포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상황에 현재 러시아군이 헤르손 방면에서 건설 중인 참호의 상태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전술 지식마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새삼 놀랍습니다. 기갑부대의 기동을 방해하는 대전차 장애물 중에는 용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차들이 움직일 경우 전차가 용치군에 끼이거나 뒤집혀버릴 수도 있기에 전차로서는 용치가 늘어선 지역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치를 이런 식으로 방어해야 하는 면적이 넓은 평원에 일렬로 쭉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현재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가급적 좁은 기동로에 참호를 설치하고 참호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다가올 수 없도록 전방에 용치 같은 대전차 장애물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군은 무슨 참호를 일자로 길게 파놓고 그 후방에 용치를 일렬로 세워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접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용치들의 배치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일자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참호 자체도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이 자국 병사들을 집단으로 참호에 매장시켜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참호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함께 구축하고 튀어나온 부위를 만들어 이처럼 참호 형태를 나뭇가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적 보병부대나 기갑부대가 갑자기 공격해왔을 경우 아군 보병들이 엄폐할 공간이 있게 되며 참호를 버리고 철수할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러시아군처럼 참호를 일렬로 만들어 놓고 그 참호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교통로를 만들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M30A1 로켓이나 열압력 탄두를 사용하는 무기로 공격당할 경우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우크라이나 공군에 항공폭탄이 떨어져도 이 참호 안에 있는 러시아군은 빠져나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모조리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벨라루스에서 장비가 지원되고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이 형성된다 해도 그 기본 토대는 러시아군인 만큼 이처럼 전술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